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는 이제 요 블루투스 모듈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무선부, 이게 무선들이거든요. 무선 전용 칩 이런 것들이 붙어서 이제 통신할 수 있게. 그래서 BT가 있고요. BTS 방탄소년단, BT, 예, 블루투스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 W I W I F I, 이렇게 와이파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와이파이는 결국은 무선 통신이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로 연결했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원거리로 해서 무선을 통해서 그 멀리 보내는 그런 기능들을 말하겠죠. 무선 기능. 그래서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서 모든 디바이스를 또 연결하기도 하죠. 얘보다는 얘가 더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원격으로 내가 뭔가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어러블들이 있는데, 웨어러블은 사실은 앞전에 아두이노 우노에서 썼던 그 칩을 갖다가 모양만 좀 바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옷에다 붙이거나 여러분들이 뭐 옷에다 착용하는 그런 제품에다가 붙여서 사용을 해라 라고 하는 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보드가 기존 거는 어디다 붙여도 좀 사이즈도 크고, 그 다음에 옆에 핀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죠. 그런 거를 좀 없애고 그냥 간단하게 전원만 연결하고 바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요 주변의 단자들이 이제 거기서 선을 연결시키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두이노 보드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AVR 보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보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건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차후에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요 보드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 보드의 회로도나 그 다음에 직접 저 회로도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응용 보드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거는 저 칩을 만들 때 원래 그런 뭐 용도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보드만 갖다 쓴다 하더라도 요 보드의 그 안에 회로도부터 해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꼭 우리 시간에서는 그것까지 깊게 다루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 이걸 꼭 알아두시고요. 우선은 이 모듈들에 대한 활용도를 배우는 거를 우선 기초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마 인터넷에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아두이노, 구글에다 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구글에다가 여기다가 아두이노 우노 회로도 이렇게 이제 치면 요 보드 아두이노 우노, 이게 이제 대표적인 모델이거든요. 치면 이렇게 떠요, 창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회로도가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하드웨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건 이런 회로도를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사실은.
차후에 여러분들이 요 회로도를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요 회로도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다 가르쳤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려워하니까 이건 다 빼고 그냥 모듈로서 나와 있는 최종적인 거 보드, 요걸 갖다가 그냥 체험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한데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해서 가지만, 원래는 이런 회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응용을 해야 하고 이걸 배워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교육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바람에 그거 다 뺐어요. 뭐 요 회로만 설명하면 아마 다 쓰러질 겁니다. 그래서 뺐는데 차후에 여러분들이 꼭 그 회로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만드는 정도까지 가야 한다. 전체 회로들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 회로도 요게 이제 아두이노에 대한 전체 회로도예요. 그러니까 이 회로도를 알아야죠. 그리고 이 회로도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회로도를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한다 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요 부품이나 이런 회로 특성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만들어 쓰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사실 이제 아두이노는 오픈소스 기반이거든요. 이렇게 회로도 다 오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기반 자체가 이제 소스도 다 오픈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료들이 다 오픈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 쓰는 사람들은 그런 오픈된 자료를 갖다가 배우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두이노의 개발 환경 구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두이노 아까 보드고요. 그리고 우리는 요 옆에 있는 요 핀들, 요걸 이제 포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제 회로를 꾸미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드의 특징은 뭐냐? 원래는 이게 이제 이태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태리에 있는 회사에서 이렇게 모듈로 만들었는데 이 사업이 엄청 커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잘 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초보자나 이런 회로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회로를 만들려면 어렵잖아요. 전문가들만 해야 하니까. 그거는 전문가가 하는 거고, 요거를 안에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요 이게 CPU인데 CPU에서 와서 이 핀까지 뽑은 거, 요 핀이 중요한 거죠. 이 핀에 미리 디파인을 자기들만의 그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의해 놓은 핀을 쉽게 쓸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도 자기들이 약간 조작을 해 놓은 거죠. 근데 저 핀을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쓰는지는 사실은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배워놔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이나 그 이상 공부할 때는 이 안에 있는 회로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나도 직접 만들어 봐야지 해서 그렇게 가는 실력까지 여러분들이 꼭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는 사용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프로세서는 아트메가 328이다.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볼테이지는 5V다. 주로 사용되는 전원은 디지털 전자제품은 5V에서 구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입력을 가해주게 되는데, 여기 이제 입력 전원을 꽂는 건데, 입력 전원은 얘가 7V에서 12V 정도 레커멘디드 추천되어져 있는
전원이에요. 거기다 꽂으면 안에 요 안에 레귤레이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레귤레이터예요. 앞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레귤레이터. 이게 레귤레이터가 뭐였죠? 이렇게 전원이 들어가면 이 전원을 몇 볼트? 5볼트로 출력을 해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회로 앞에 콘덴서를 2개를 단다. 이렇게. 이건 아까 설명을 좀 드렸었죠.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 특징은 좀 우리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요 디지털 IO라고 하는 건 입출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입력도 받고 출력도 하고, 그 입출력을 하는 단자 핀, 이거를 IO 포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IO 핀 그게 14개다 이 소리예요. 여기 전체 합치면 14개 정도 있다. 그래서 6개 중에, 그러니까 14개 중에 6개가 PWM 출력이다 이 소리인데, PWM이라는 용어는 다음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 PWM 한 번 정도는 들어보고 넘어갑시다. PWM 단자는 뭐냐면, 여기 보드에 보면 이렇게 물결 모양을 쳐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숫자 앞에 이렇게 물결 모양, 요 물결 모양이 바로 PWM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아날로그 인풋 핀은 6개다. 이게 아날로그 입력이라고 하는 거죠. 아날로그는 앞전에 제가 잠깐 설명했죠. 뭐예요? 이렇게 변하는 신호들. 주로 이제 수평을 우리는 이제 시간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거. 그거를 우리는 아날로그 신호다. 그 주변에 모두 존재하는 신호들, 우리 시계로 보게 되면 초침이 있는 시계들은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표현되는 그런 신호들을 디지털 시계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초침이 있어도 전원을 배터리를 넣어서 구동을 하게 하는 그런 그 시계도 있지만, 태압을 감아서 구동하는 시계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DC 컬런트는 전류를 의미하거든요. 전류, 혹은 이제 컬런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컬런시는 이제 통화 유통, 우리 돈들이 이렇게 유통해서 돌아다니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유통이라고 하죠. 컬런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40mA 정도 흐른다, 참고로 알아두고요. 자, 플래시 메모리. 메모리는 이 칩 속에 CPU라고 하는 놈은, CPU가 있잖아요. CPU라고 하는 놈들은 안에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가 꼭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 컴퓨터도 롬, 램 뭐 이런 메모리가 있듯이 이 CPU도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가 플래시라는 메모리가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SRAM, 이렇게 SRAM. 그래서 안에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속에.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메모리에 대한 정의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요 플래시 메모리를 우리는 데이터, 그러니까 코드 메모리, 프로그램 메모리라고 얘기를 해요. PROG 메모리. 그 다음에 이거는 데이터 메모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메모리는 프로그램들이 주로 들어가는 메모리를 프로그램 메모리라고 하고요. 데이터 메모리는 컴퓨터 설계할 때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메모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 동작할 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거기다 저장하고 가져오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RAM. SRAM은 데이터들, 그래서 컴퓨터가 동작할 때 주로 그런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메모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EPROM. EEPROM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플래시 메모리나 이런 프로그램이 원래 들어가는 메모리였는데 요즘은 프로그램보다는 네. 그래서 이 플래시 메모리하고 EEPROM, SRAM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EEPROM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플래시 메모리 하고 대치된다기보다는 속성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현재 여기서는 EEPROM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어떤 걸 쓰느냐,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데이터다. 그 다음에 클럭 스피드가 있는데, 이 클럭 스피드는 이제 이 CPU에 동작하는 클럭이 있는데, 클럭이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은 이렇게 일정하게 하이로 이렇게 변해서 이런 디지털 신호가 입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이가 됐다가 로가 되는 여기 요거 한 주기, 이건 이제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하이가 됐다가, 원래는 사인으로 곡선으로 보면 이렇게 한 사인, 요게 한 주기잖아요. 요게 이제 주기예요. 하이로 갔다가 다시 한 바퀴 도는 거, 주기 t, t라고 합니다. 주기, 시간이거든, 시간.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정연파, 이거는 이제 구연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 파형이 하이가 됐다가 로로 떨어지면서 하이가 되는 이 시점을 우리는 주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한 주기의 시간의 이 파형, 요거를 계속 연달아서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걸 우리는 이제 클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클럭에다가 우리가 신호를 넣어주면 컴퓨터는 이 클럭의 장단에 맞춰서 모든 게 이제 구동을 하게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건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메가 시리즈는 아두이노에서 메가 시리즈는 2560이라고 하는 칩을 사용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요 칩 사이즈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더 큰 사이즈로 원할 때는 요 메가 시리즈까지 가서 쓰셔야 돼요. 자, 나머지는 이제 하드웨어가 준비가 됐다. 이 보드가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USB도 단자도 있고 뭐 다 있네요. 그죠? 그러면 쟤를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를 구동을 하려면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 기계. 그러면 컴퓨터가 움직이려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붙어야 돼요. 요 두 개가 플러스가 돼야 이제 컴퓨터가 구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죠? 그래서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요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하는 게 소프트웨어인데, 그 소프트웨어를 체계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는 그럼 어디서 받느냐? 이 소프트웨어는 arduino.cc라는 사이트에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arduino.cc라고 하는 사이트가 이제 아두이노에 대한 전반적인 부품들을 제공하는 곳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다양하게 제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작게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키워서 이게 원래는 이제 아이고 이상한 대로 잠깐만요. 네, 아두이노 CC 가셔서 요게 지금 번역기를 돌리면 한국말로 이렇게 다 번역이 돼요, 요즘은.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영어로 또 나와요. 그래서 요즘 홈페이지들은 그림 파일로 된 게 아니고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요. 그래야 여기 위에 번역기를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바뀌게 되죠. 그림으로 만들면 안 바뀌겠죠, 당연히. 그래서 홈페이지 만들 때 요즘은 이제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이제 바뀌죠. 근데 번역기가 워낙 좋아서 거의 비슷하게 이제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영어를 잘 몰라도 이렇게 번역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안에 키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키트가 뜨게 되고요. 네, 얘들도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로 키트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들도 팔고 뭐 이렇게 이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잘 했죠, 얘들이. 이렇게. 그리고 요 키트들 중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키트 말고 얘들 이게 좀 홈페이지가 좀 약간 바뀌었는데 이게 번역이 되니까 좀 이상하네요. 우선 볼게요. 여기 있네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이 하드웨어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떠요. 번역이 잘 되면 좋은데 이게 그냥 요즘은 이렇게 다 알아서 그냥 번역이 돼서 찍히는데 저는 영어로 보고 싶은데 계속 그러네요, 얘가. 이게 항상이라고 써 있구나. 잠깐만요. 여기 놔둘게요.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여기 키트들을 누르면 이 키트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 누르시면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바뀌네. 이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다음에 다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하드웨어까지만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